여러분, 오늘은 조용히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발목이나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 밤이 부쩍 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몸속 콩팥, 즉 신장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무려 4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10명 가운데 1명꼴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지금 이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신장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가운데 자신이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9명 넘는 분들이 신장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전체 기능의 70% 가까이를 이룰 때까지도 우리에게 뚜렷한 자각 증상을 내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여러분은 참 다행스러운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장이 은밀하게 보내는 위험 신호 7가지를 정확히 알아채는 방법, 그리고 최근 의학계를 뒤흔들고 있는 장과 신장의 놀라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회복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화기 내과와 신장내과 양쪽에서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온 내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신장과 장을 들여다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열쇠는 신장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뱃속, 장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장이 지금 이 순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 신호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과 신장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장과 신장을 함께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신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만 꾹꾹 눌러 담았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물을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커피를 먼저 드시나요? 혹시 후자시라면 오늘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사느라 정작 내 몸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밥심하느라 버텼고 몸이 조금 아파도 병원 갈 시간조차 아까워 그냥 넘기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고생하며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야 겨우 한숨 돌리려는데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니 참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몸을 돌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손주들 재롱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싶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심일 것입니다. 투석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에 매여야 하는 큰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도 함께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우리 가족의 앞날을 지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비용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대부분 이미 집에 있는 재료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영양제나 값비싼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소박한 지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명으로 신광수 아버님이라고 하겠습니다. 72살에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남성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주 파크 골프장에서 땀을 흘리시고 주말이면 텃밭을 가꾸시던 분이었죠. 그런 아버님이 병원을 찾으신 이유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원장님, 요새 다리가 좀 붓는 것 같아요. 양말 자국이 영 안 없어지네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본인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셨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혈액 검사를 권해드렸습니다. 며칠 뒤 결과를 받아든 순간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보여주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겨우 35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이 수치가 90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35라는 숫자는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몇 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결과를 말씀드리자 아버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저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왜 아무도 제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신장병의 진짜 무서운 점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보통 크레아티닌이라는 항목 하나만 살짝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라면 조금 높긴 한데 지켜봅시다 하고 넘겨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렇게 지켜보는 시간 동안에도 신장 속 여과 장치들은 소리 없이 확실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수 아버님처럼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보내는 미세한 변화를 스스로 알아채는 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광수 아버님은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평생 몸으로 일하며 남부럽지 않게 건강을 자부해 오셨던 분이었기에 더욱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되돌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이 말이 아버님께 작은 희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특히 이 위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 속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상처를 입고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그 압력이 신장의 여과막을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당뇨나 고혈압을 알아오신 분들, 그리고 집안에 신장병을 앓으신 분이 계신 우리 가족들은 특히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간 빈뇨입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2번 이상 잠에서 깨신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낮 동안 수분 대부분을 걸러내고 밤이 되면 소변을 진하게 농축시켜 양을 줄여주는 똑똑한 조절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신장이 지치면 이 농축 능력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다는 건 신장이라는 정수기의 필터 성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최초의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 다리와 얼굴의 부종입니다.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거나 아침에 눈두덩이가 부어있다면 몸속에 수분과 염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부터 부어오른다면 신장이 밤새 큰 부담과 싸우고 있었다는 신호이니 서둘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소변의 이상입니다. 매일 화장실에서 물을 내리기 전 소변의 색과 거품을 살펴보세요. 신장의 여과막이 상하기 시작하면 원래 혈관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비누 거품처럼 잘 꺼지지 않는 자잘한 거품을 만듭니다. 짙은 갈색이나 붉은빛을 띠는 소변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네 번째, 쉬어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입니다. 신장은 소변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골수의 적혈구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줄고 온몸으로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도 함께 줄어들어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게 됩니다. 다섯 번째,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면 그 독소가 피부신경을 자극합니다. 보습제를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는 가려움이라면 피부과보다 신장내과를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입니다.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이 위장 점막과 뇌의 구토 중추를 자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위내시경을 해도 별다른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신호 입냄새의 변화입니다.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암모니아 성분이 폐를 거쳐 호흡으로 나오면서 독특한 냄새를 만듭니다. 양치를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과보다 신장 검사가 먼저입니다. 야간 빈뇨, 얼굴과 다리의 부종, 소변의 변화, 만성 피로, 피부 가려움, 입맛 저하와 메스꺼움, 그리고 암모니아 냄새. 이 중 단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신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과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희망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광수 아버님의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네요. 신장 수치 35,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은 저에게 매달리셨습니다. 원장님, 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때 마침 저는 해외 학회에서 막 발표된 뜨거운 이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장과 신장의 연결고리, 장신장축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이 물을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오히려 정수기가 감당하지 못해 몸이 붓고 숨이 차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신장 상태에 맞게 적절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짠 음식만 피하면 신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염분 조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짠 음식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장 속 유익균 환경을 함께 챙기지 않으면 절반의 노력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이룰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내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느낌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사로 확인하시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화장실 갈 때 소변 색깔을 눈여겨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는 편인가요? 혹시 저녁에 신발을 신을 때 평소보다 꽉 낀다고 느끼신 적 최근에 있으셨나요? 아니면 전혀 없으셨나요?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는 습관이 우리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아버님께 기존 약물 치료와 더불어 장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식사법을 강도 높게 지도해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달 뒤 다시 검사한 날 아버님의 사구체 여과율은 35에서 40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성 홍파병 환자의 수치는 대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지 다시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숫자가 상승하는 것을 보며 아버님도 옆에서 마음 졸이던 사모님도 저도 함께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아버님은 지금도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시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시고 최근 수치는 46까지 좋아져 투석이라는 단어는 아버님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도대체 신광수 아버님의 신장을 살려낸 장신장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과 신장이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장은 소화와 배변을, 신장은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드는 전혀 다른 부서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들은 이 두 장기가 혈관이라는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의학 용어로 장신장축이라 부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보세요. 장은 이 도시의 입구를 지키는 세관과 같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꼼꼼히 검사해서 좋은 영양분은 통과시키고 나쁜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냅니다. 신장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정수장입니다.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을 걸러 맑은 피는 돌려보내고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세관과 정수장이 각자 제 역할을 다할 때 도시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나쁜 식습관으로 세관의 문이 헐거워지면 들어와서는 안 될 독소들이 그대로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정수장으로 밀려들고 정수장의 필터는 감당하지 못한 채 서서히 망가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장내 환경의 악화가 신장을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우리 장 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장벽이 튼튼한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음식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유해균이 늘어나고 장벽에는 작은 틈들이 생깁니다. 이 틈으로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혈관으로 흘러들고 이 독소가 신장세포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며 신장을 서서히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한번 굳어버린 신장 조직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의 근원인 장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좋은 신장약만 먹어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과 신장의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신장이 무너져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면 그 독소가 다시 장으로 흘러가 유익균을 굶기고 유해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장이 신장을 찌르고 신장이 다시 장을 찌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 중 단 한 곳, 장내 환경만 바로잡아도 신장이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해외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투석을 목전에 둔 환자들에게 6달 동안 특정 유익균과 식이섬유를 꾸준히 공급했더니 혈액 속 독소 농도가 평균 30% 가까이 줄고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을 다스리는 자가 신장을 구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가명으로 배수님 어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78살의 여성분으로 오랜 당뇨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장 수치는 28까지 떨어져 대학병원에서는 팔에 혈관 수술을 하고 투석을 준비해야겠다는 말을 들으신 뒤 눈물을 쏟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평소 식습관을 꼼꼼히 여쭤보았습니다. 아침엔 식빵에 햄 한 조각, 점심엔 냉동 볶음밥이나 편의점 도시락, 저녁엔 짭짤한 장아찌와 흰쌀밥, 채소는 거의 입에 대지 않으시고 발효 음식은 냄새 난다며 멀리하셨습니다. 대변 검사를 해보니 예상대로 유익균은 씨가 말라 있었고 유해균이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병원 약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다만 저와 함께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뱃속에 장을 달래서 신장을 지키는 방패를 만들어 볼 겁니다. 어머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투석만 피할 수 있다면 뭐든 해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뒤 세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년 뒤 어머님의 신장 수치는 28에서 33으로 다시 차올랐습니다. 혈액 속 독소 수치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밤마다 긁어대던 가려움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밤에 가려워서 깨지 않고 푹 자는 것만으로도 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환해 보입니다. 신광수 아버님과 배수님 어머님,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망가져가는 신장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생명의 뿌리인 장을 근본적으로 돌보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장과 신장의 끈끈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셨으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과 신장을 함께 살리는 방법에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장을 살리는 식사이고, 두 번째는 신장을 씻어내는 수분 관리, 세 번째는 혈류를 뚫어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첫 번째 기둥 하나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 하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며칠 못 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장을 살리는 식사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내 편인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굶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는 이미 훌륭한 유익균의 보급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은 그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된장이 발효되면 생기는 유익균은 장벽을 튼튼히 보수해주고 콩 속 이소플라본은 신장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짜지 않게 끓인 된장국 한두 그릇에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백김치와 동치미 같은 맑은 물김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식물성 유산균이 풍부해 위산을 뚫고 장까지 살아 들어가는 힘이 좋습니다. 국물보다는 아삭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감주 역시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천연 올리고당이 가득합니다. 아침 식사 때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청국장과 나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효된 콩의 끈적한 실 속에는 혈전을 녹여주는 효소가 들어있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돕습니다. 다만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발효식품은 어디까지나 훌륭한 조언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끊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발효식품과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유익균에게 좋은 먹이를 주는 셈이지요. 찰보리를 흰쌀에 섞어 밥을 지으시고 우엉은 짜고 달게 조리지 말고 슴슴하게 볶아 드세요. 오크라나 마처럼 끈적한 채소,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그리고 껍질째 먹는 사과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은 칼륨과 인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 신장을 씻어내는 수분 관리입니다. 무조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말과 달리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오히려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총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한 번에 종이컵 반잔 정도씩 자주 홀짝이듯 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특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반컵은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커피나 녹차를 즐기신다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한 잔을 마셨다면 그만큼의 물을 더 채워주셔야 합니다. 소변색이 맑은 연노랑이면 좋고, 진한 색을 띈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기둥 혈류를 뚫어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드신 뒤 1시간 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느긋하게 걸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이며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걷기 힘든 날은 앉아서 종아리를 발목에서 무릎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는 마사지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아 배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도 장과 신장을 동시에 어루만져 줍니다. 반신욕을 하실 때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배꼽 아래까지만 담그고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수면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신장은 낮 동안 상한세포를 조용히 수리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그동안 진료실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 몇 가지를 짧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발효식품이 냄새나고 입맛에 안 맞아서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려 하지 마시고 된장국 한 숟갈, 동치미 국물 한 모금부터 천천히 늘려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입맛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조금씩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 물을 조금 더 자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몸이 움츠러들며 혈관도 함께 수축하기 쉬우니 외출 전 몸을 충분히 데워주고 목욕탕과 실외의 온도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번 챙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존에 하시던 습관의 새로운 행동을 살짝 얻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하기 전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 식사 후 양치하기 전 종아리를 잠깐 주물러주는 습관처럼 이미 하고 계신 행동 바로 앞이나 뒤에 붙이면 훨씬 오래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하루아침에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지만 보통 이 주 정도 지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화장실 가는 횟수나 부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회복하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함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만성 콩팥병 3기나 4기로 진행된 분들은 칼륨 인,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며 조절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재료들도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우리 각자의 몸 상태에 맞게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이야기는 다 나온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몸이 조금 힘들어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세대입니다. 조금 붓고 조금 피곤해도 나만 그런가, 다들 그렇겠지 하고 넘겨온 시간이 참 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실천해 나가시다 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장이 튼튼해지면 독소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신장의 미세 혈관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온몸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장신장축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웃고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하나씩 함께 실천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잠깐 가족분들과 함께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접어 보시겠어요? 5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러 가는 일이 하룻밤에 2번 이상 있으신가요? 둘째, 저녁이 되면 발목이나 정강이가 붓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금방 사라지지 않으신가요? 셋째, 특별히 무리한 일도 없는데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넷째, 소변을 볼 때 비누 거품처럼 자잘한 거품이 잘 꺼지지 않으신가요? 다섯째, 건조하지도 않은데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 계속 되시나요?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으시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혈액과 소변 검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한두 개에 해당하신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병원에서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3개 이상이라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투석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묵묵히 실천하신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8살 남성 오태식 아버님은 오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수치가 40까지 떨어져 있었지만 흰쌀밥을 찰보리밥으로 바꾸고 아침마다 미역 된장국을 드시며 1년 만에 수치를 47까지 회복하셨습니다. 74 여성 윤말자 어머님은 감주와 동치미를 꾸준히 드시고 종아리 마사지와 복식 호흡을 병행하며 8달 만에 수치가 36으로 좋아지셨고 하룻밤에 3번씩 가던 화장실을 이제는 한 번만 가신다고 합니다. 82살 남성 강덕수 할아버님은 짠 반찬을 줄이고 다시마와 청국장 위주로 식단을 바꾸며 1년 반 만에 수치가 30까지 회복되어 투석이라는 급한 불을 끄셨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원인도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며 조심스럽게 실천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망가진 신장만 바라보며 체념하지 말고 생명의 뿌리인 장을 돌보면 신장도 다시 푸른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차이가 참 큽니다. 같은 나이라도 신장을 미리 챙기신 분들은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십니다. 우리 이웃 중에도 유독 젊어 보이고 기운 넘치는 분들을 보면 알고 보면 이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신 우리는 이제 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신장은 야간 빈뇨, 부종, 소변의 변화, 만성 피로, 피부 가려움, 입맛 저하와 메스꺼움, 그리고 입냄새라는 7가지 신호로 위험을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둘째, 우리 몸속 장과 신장은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장이 건강해야 신장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는 장신장축의 원리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셋째,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개의 기둥, 장을 살리는 발효식품과 식이섬유, 신장을 씻어내는 올바른 수분 관리, 그리고 혈류를 뚫어주는 걷기와 마사지, 호흡, 수면이라는 생활 습관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3가지만 우리가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신장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신장은 참 미련할 정도로 조용한 장기입니다. 자기가 힘들어지는 줄도 모르고 묵묵히 일하다가 쓰러지기 직전에야 아주 희미한 신음을 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법을 배웠고 장을 어루만져 신장을 살리는 방법도 함께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된장국에 미역 넣어 끓이기, 밥에 보리 한 줌 섞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기. 이렇게 소박한 습관들 속에 우리의 신장을 지킬 가장 든든한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이라도 내일 아침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밥 한 숟갈 더 씹어 넘기는 것, 그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 5년 뒤, 10년 뒤에 튼튼한 신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걱정을 안고 계실 가족과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다시 찾아주실 수 있도록 구독, 부속 버튼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온 몸의 신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